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는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런데 어제 오늘 뉴스들이 우리 국민들 마음을 좀 스산스럽고 흉흉하게 합니다. 어제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 우리 동해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요. 오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지금 용의자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전해진다라고 언론에 나오는 걸 보자면 경찰이 이제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살인 미수 용의자가 됩니다. 고의가 있다면 항상 이런 정치인 피습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가 마지막에 그래서 상해냐 아니면 살인 미수냐를 놓고 법리 공방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고의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살인 미수 용의자이고 그 의도 왜 그런 고의를 갖게 됐는가 또 혼자 한 거냐 다른 배우는 없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하루 이틀 기다리면 수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나친 억측이나 추측 없이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 사태를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의 확인에는 한치의 그 잘못됨도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오늘 상황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이 대표가 목 부분을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뭐 당시 이제 취재진한테 이제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다가 소위 말하는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뭐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이동을 하면서 조금씩 그 주변이 느슨해지게 됐고요. 그 와중에 머리에 파란색 종이 왕관을 쓰고 뿔테 안경을 착용한 범인이 다가갑니다.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서 뭐 메모지를 내밀고 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사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취재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굉장히 좀 가깝게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찔렀습니다. 현장에서 뭐 곧바로 체포가 됐고 칼이 압수가 되는 장면도 유튜브 중계 영상 등을 통해서 다 이제 전국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생중계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대표는 일단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받고 부산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이 됐고요. 부산대에서 역시 응급 처치를 받은 뒤에 다시 헬기에 실려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 이제 경찰이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현재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범인은 현장에서 시민들과 경찰에게 이제 붙잡혀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부산 현지 취재를 한 기자로부터 자세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프레시안 부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자님은 오늘 오전 이 대표 피습 당시 현장에 계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이 대표 뒤에서 취재 현장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피습 현장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지켜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동영상을 봤는데 사실 어르신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등은 좀 안 보는 게 좋겠다 싶은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거침없이 오른팔을 휘두르는 거를 보니까 그랬는데 그 뒤에서 바로 보셨으면 당시 상황 너무 이렇게 생생하게 보셨을 텐데 당시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취재진에 둘러싸여서 걸어가던 중이었는데 제가 뒤편에 있다 보니까 당시 범인이었던 그 남성이 그 범행 후에 연행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네네. 당시 이재명 대표 뒤에 있다 보니까 진짜 이 상황이 벌어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순식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재빠르게 대처를 해서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하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볼 때 참, 제가 뒤편에 있다면 제가
범행을 당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충격을 박 기자님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지금도 약간 목소리가 떨린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피습 네. 이후에 현장 대처는 어땠습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전부 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그나도 다행히 당직자가 긴급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혈을 하고 119 신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직자들과 경찰이 둘러싸서 이제 보호 조치도 했었고요. 네. 현장에 있는 경찰은 당연히 범인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곧바로 경찰차를 통해서 경찰서로 이송을 했습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가덕도라는 위치가 도심지와는 거리가 있다 보니 구급차 도착이 20분가량 걸릴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 때문에 먼저 산불차를 먼저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919 구조대 대원이 탑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후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응급 지혈이 이루어졌고요. 구급차가 도착을 한 이후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국민의힘 신년 인사에서는 이런 소식을 한동훈 장관이 전하면서 굉장히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쇼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또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자작극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심스러운 이야기도 있었는데 현장에서 본 그 상황은 어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10시에 행사가 시작이었는데 제가 9시 가량부터 현장에서 나왔던 지지자나 경찰들이나 이런 참가자들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떠한 그 계획되거나 이러한 내용들보다는 그 기존에 다른 여러 단체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그 전달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거나 좀 그 각자 위치에서 좀 그 준비를 하는 모습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거를 전혀 인지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네. 어떤 뭐 자작극이나 쇼나 뭐 이런 얘기는 좀 뭐 물론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장에서는 그런 낌새는 전혀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시고요. 자, 부산대병원도 취재 하셨다고요? 부산대병원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시던가요? 네, 일단 부산대병원 관계자가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진 않았는데 12시 네. 50분쯤 민주당에서 현장 브리핑을 통해서 서울대병원 이송 결정이 공개됐었습니다. 네. 제가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기본적인 조치는 하고 그리고 이 수술을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냐라는 고민을 한 끝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수술을 받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네. 뭐 중앙일보에서는 외상치료 권위가 아주 있는 권위 있는 부산대병원 두고 서울로 간 이유에 대해서 뭐 궁금증을 제기하는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향후 치료를 위해서 서울로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네, 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정도로 이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박 기자님도 현장에서 너무 가까이서 보시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뭐 흥분 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음과 몸을 좀 잘 추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부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였습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이 피습과 관련해서 네. 일제히 같은 목소리를 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곧바로 성명을 내서요.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을 비롯한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파악해야 되고 빠른 병원 이송,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라라고 윤희군 경찰청장한테 별도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말씀하셨던 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하면서 수사당국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전말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의당의 김준우 비대위원장도 이건 명백한 정치 테러다. 정의당은 이 대표의 무사와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고요.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대표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이러한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절대 용납될 수 없고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서 폭력이 다시는 자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또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의 경우 정치 테러 관련해서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이때는 살인 미수가 인정이 돼서 12년형을 받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신촌 유세 중에 커터 칼로 그 볼 얼굴에 상해 입었었던 요건은 상해 및 별도의 공갈 미수 혐의를 해서 10년형을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커터 칼로 살해할 수는 없다. 근데 이번에는 흉기의 길이나 거의 뭐 20cm 정도 되는 흉기의 길이나 또는 그 가격 부위 그리고 본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지적한 점을 놓고 보자면 최소 12년에서 15년형을 받을 개연성이 과거에 판례로 보자면 12년에서 15년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까지 이제 법률적인 부분들을 검토한 거 말씀을 드리고요. 김민하 평론가님. 예. 법적인 부분들이 이제 그런 대목들이 중요할 것 같고 정치적으로는 이분의 정확한 이제 동기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지만 네. 정치인이 왜냐하면 이제 이분이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런 동기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별도의 뭐 개인의 어떤 뭐랄까요 원한이라든지 예. 또는 사회의 불만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추가적으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정치인이 당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과 앞서 말씀하신 뭐 억측, 뭐 추정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할 거고 지금도 네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런 것들의 사회 공동체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정치 세력, 어떤 정치인이든지 간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누구라도.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정치 세력에 속한 사람이든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이런 일은 안 된다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일은 용납될 수 없는 사회다.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목소리를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활용한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로 지금 상황에서는 좀 톤 다운을 많이 해서 이 각자의 지지자들을 좀 자제를 시키고 또 자극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미디어 비평을 해왔던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오전부터 우리 언론에서 이제 이 사안을 시시각각 다루는 거를 쭉 좀 관찰을 해봤는데요. 네네. 좀 성급한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을 이제 쪼개기 방식으로 마치 이제 중계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스포츠 보도를 중계하듯이 그렇습니다. 뉴스를 쪼개서 단독, 속보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제 쪼개서 단독 속보 그래서 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계속 보도를 한다든지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이제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조회수를 노리는 듯한 이제 어뷰징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고요. 네. 그럼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문제를 두고 정말 온갖 보도들이 쏟아졌는데 그 근거라고 나온 것들이 대부분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나 혹은 뭐 의사 출신의 분들이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들 네, 그런 저도 그거 것들을 봤습니다. 근거로 해서 예.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저희도 아까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그게 과연 그렇게 계속 쪼개기를 해서 소위 단독 보도를 하고 뭐 이제 언급을 할 만한 어떤 내용이었는가, 그러니까 의도가 뭐였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료진 간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이송 조치가 이루어졌을 거고 저희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족들의 의견이 거기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혹은 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는 보도들이 좀 너무 많았다. 이런 사안을 다룰 때 언론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느냐? 좀 이제 신중한 태도가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시시각각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론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정확하게 하고 좀 신중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서울대에서 수술 중이라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뭐 수술이 끝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술 이후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고 검경에서도 특히 경찰에서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요. 아까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신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조금 더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사태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신년 인사회
국민의힘 당사에서 어제 열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군데 지금 뭐 대구, 대전 이런데 국민의힘 신년 인사에 가고 있는데 먼저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이 발언의 의미를 좀 새겨보도록 하죠. 한동훈 위원장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선거가 이 위대한 대한민국과 이 위대한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정말로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4월 10일 이후에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뭐 거의 이제 모든 것을 걸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인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신년 인사회가 이제 각 지역의 시당 혹은 뭐 구당 뭐 이제 도당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 현장을 지금 이제 당 대표 자격으로 찾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앙당사에서 신년 인사회가 있었고 오늘은 대전시당하고 대구시당을 찾았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용기와 헌신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본인이 사실 이제 취임하면서 했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올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헌신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4월 10일 이후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다. 헌신하겠다. 우리 당의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속 의원들한테도 자신과 비슷한 총선 불출마에 준하는 헌신을 요구하겠다라는 걸로 들리는 대목이라서 앞으로 이제 공천 방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인선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제 있었던 그 신년회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은 두 가지다. 공천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서 충분히 해낼 사람을 신중하게 찾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면 좀 의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왜냐하면 이 선거가 잘 돼야 내가 이렇게 굳이 정치 입문을 했는데 나도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내가 이 선거 책임지겠다. 이런 메시지여야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난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 선거 책임지는 건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불안감부터 들거든요. 왜 이 선거를 책임을 안 질 것처럼 얘기하지? 뭐 다른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멋져 보여야 한다. 저는 이게 핵심 키워드로 보이던데. 그렇죠. 공천도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공천까지 연결되는 게 뭐냐면 4월 10일 이후에도 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러려면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무조건 이기는 공천이고 공천의 기준은 무조건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 여러 가지 막 나옵니다. 뭐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멋진 공천은 뭘까? 근데 멋져 보여야 한다예요. 그렇죠. 멋진 공천도 아니고. 저는 멋져 참- 보이는 공천은 뭘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내가 이기기 위해서 모든 걸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모든 걸 해야 된다의 범주 속에는 용산하고의 어떤 분리 전략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대통령에게 할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될 것이고 또 이기는 공천 하려면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 다시 공천 주는 것도 다 해야 될 범주에 넣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이런 얘기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지금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역 입장에서는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맞는 거냐 오히려 이런 생각하는 섬뜩한 그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도이치 특검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도이치 특검 여러 차례 총선용 악법이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면서 그 법을 가지고 총선 치르는 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특검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고 50억 클럽 특검도 이제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장동 특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대장동 특검도 같이 올라와 있는데 총선 전에 대장동 수사와 재판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키 김경빈, 김민아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금방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5시 50분쯤 잠시 전 5시 50분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했고요. 일본 항공 516편인데요. 한 300명 이상이 현재 탑승해 있고 탑승한 채로 기체가 충돌하면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진화 작업 중인데요. 연초부터 정말 좀 심란하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아까 뉴스로 돌아가서요.
아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들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동료 시민, my fellow citizen, 이거 미국 대통령들이 주로 그 연설할 때 쓰는 my fellow citizen을 직역해서 동료 시민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뭐 언론에서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상당히 좀 띄우던데 근데 저는 이게 좀 생경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구권에서 특히 미국에서 이제 주로 쓰는 말이고 원래 이 기원을 따지고 가면은 과거에 이제 영국에서 독립하면서 우리는 왕당제가 아니고 공화정이고 민주정이니까는 이 국민을 부르는 말도 좀 달라야겠다 이래서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쓰는 말인데 오늘날 우리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나서 우리는 우리 국민들을 국민이라고 호명을 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이렇게 된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동료 시민을 호출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그거는 이제 특별한 또 맥락이 나름대로 국내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국가와 제도가 시민으로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소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성소수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 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동료로서 이렇게 대우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동료 시민으로 우리가 좀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동일한 권리를 가진 똑같은 시민. 그렇죠. 예.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한동훈 네. 비대위원장이 호명하는 동료 시민이라는 거는 지금 계속 본인이 설명하는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연평도 포격에서 예를 들면은 집을 잃고 그분들이 이제 숙식을 해결하지 못할 때 그분들에게 숙식을 제공한 예를 들면 찜질방 사장님. 그렇죠. 사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어려움에 빠진 시민을 누군가 이제 도와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이 훌륭한 일이다. 이게 공공선이고 이런 거를 하는 게 동료 시민의 어떤 정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냉정하게 이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저는 이제 어떤 시민 의식이라고 보지만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사실 그분들에게 집을 좀 기거할 곳을 만들어주고 어떤 공간을 제공해 줬어야 되는 거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국가의 책임이죠. 국가가 했어야 될 일을 시민들이 서로 상부상조해가지고 사실 이제 어떻게든 해결한 것을 이게 우리 앞으로 사회에 갈 길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그 각자 도생의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살아남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게 좀 잘못된 예처럼 들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남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런 물적 기반을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력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오히려 어떤 엘리트주의라든지 이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놓는 또 하나의 이제 논리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 이런 거잖아요. 네. 오히려 동료 시민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했던 거는 사실 또 어떤 운동권 정치일 수 있는 건데 그건 또 오히려 청산하자고 하는 거는 그건 또 배제의 논리인데 네. 이 두 가지 논리가 결합이 되면 전체주의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신문에는 이 동료 시민의 의미를 공화정과 민주주의 어떤 정신처럼 막 해설을 했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지 잘못 해석하면 잘못 이게 좀 되면은 오히려 그 반대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수 정치의 맥락으로 이 말을 자꾸 끌고 들어가지 말고 보수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보수 정치의 지평을 넓히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결국 이제 용어의 구체성의 문제와 만나게 되는 건데요. 과연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동료 시민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포함되는 것인가 아닌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동료 시민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즉각 실시될 것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걸 외치는 노동자들은 그 동료 시민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신장식의 질문이었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